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8곳의 분양 물량을 12월에 진행되는 마지막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8곳 말고 추가로 7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너무나 많은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물량들을 잘 체크해 두시고 관심 있는 곳에 이제 시점이 됐을 때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에 분양 물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그럼 12월에 분양 물량 7곳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8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 이제 8곳의 분양 물량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물량에 소개하고 대략적인 위치도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세부적인 영상은 시간을 내어서 다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분양 물량은 이제 수원 광교 신도시 광교 중앙역 C6블럭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교 신도시의 6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대가 좀 작습니다. 아파트 216세대 그리고 주택형은 60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00% 가점제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분양 일정은 12월에 지금 분양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넘어서 2021년으로 넘어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략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다루는 처음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핵심적인 물량이라서 제가 한번 이 물량을 9번째 물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교 중앙역 신분당선이죠. 이제 핵심적인 노선인데 이 신분당선 초역세권 거리에 이제 이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복합도시, 업무도시, 공공청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곳에는. 그래서 초등학교라든가 공공청사들이 같이 혼합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상승 여력이 클 것으로 보이고 공공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앞에 이제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84제곱미터로 실거래가가 13억을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수치를 좀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굉장히 한 5억 이상, 최소한 5억 이상의 그런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이 광교 중앙역을 이용하게 된다면 강남역까지 4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승이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노선의 장점이 있고 여기 이제 아울렛이라든가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지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곳이 이제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그래서 광교 호수공원하고 또 이쪽 부분에는 테크노밸리가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곳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제 C6블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분양 물량은 이제 의정부 고산 수자인 DSTG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고산지구 C1, C3, C4 블록 그리고 아파트 세대수가 2470세대 정정합니다. 2407세대 그리고 3개의 단지로 구성이 돼서 세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는 69제곱미터부터 125제곱미터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신다면은 이제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 수자인
DSTG가 여기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호선 연장인 탑성역이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이고, 이 인근에 이제 이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고 하는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법조타운하고 복합문화융합 그 단지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일자리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산지구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신시가지로 신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분양 가격이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쪽에 경기 북부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째는 하나 포레나 수원 장안입니다. 이제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에서 새로 이제 런칭한 브랜드가 포레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장안동 파장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동의 물량은 제가 수원에서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는 1063세대,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 그리고 11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택형은 이제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분양 예정인 수원의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원이라고 하면은 화서역, 여기가 이제 화서역이고, 그리고 수원역,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노선들이 교차하죠. 그리고 이제, 매교역 해가지고 제가 이 화서역하고 수원역하고 그리고 이 매교역의 물량들을 많이 다루었고, 이곳에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큰 폭으로 올랐죠. 수원이 이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도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화서역의 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분양가 84제곱미터가 이제 10억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이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서역이나 수원역 그리고 매교역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은 이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역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 포레나 수원 장안 바로 앞에 이 역이 생기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제 지하철 접근성에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뒤에 이제 광교산이라든가 주변에 뭐 이미 이러한 그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 호재가 있고, 이런 광교역이라든가 광교중앙역을 통해 가지고 신분당선을 통해서는 이제 강남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매교역 일대의 뭐 건선 6구역도 아직 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레나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거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번째 분양 물량은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입니다. 이 물량도 제가 다룰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분양 가격이 3억대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 가격이 경기도 수도권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3억대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서 제가 좀 채택을 해봤고, 앞서서 8개의 분양 물량을 하면서도 제가 용인의 보평역의 아파트를 이제 2억대 아파트 분양 물량을 다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아파트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핫한 분양 물량만 다루었을 건데, 분양 가격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3억대의 분양 물량이 있다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분양 물량을 제가 다루어 봤습니다. 오산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오산 자체가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죠. 그리고 아파트는 2339세대, 대규모의 아파트 분양 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초에 뭐 오산에서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을 좀 특화해서 짓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3층, 주택형은 65제곱미터부터 173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 7일, 2020년 12월 7일에 분양을 시작합니다.
곧 분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모집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모집 공고가 있어서 그 모집 공고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좀 참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입지 측면은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지가 우수한 입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파트는 입지가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답을 드린다면. 하지만 분양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 시점에서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실거주 여건이 강하다면 그래도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에서 더 이남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변공원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원당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주변에 그런 편의시설, 인프라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이제 마등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것, 수변공원이 있다는 것은 실거주 여건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직주 근접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접근성, 그리고 서울로의 그런 진입 가능성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일대에 거주를 하거나 실거주 여건이 강한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질 볼만한 물건이지만은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물량도 3억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추천을 해 드려봤습니다. 13번째 물량은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 힐스테이트 리슈비를 다루긴 했었죠. 그 인근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고덕 강일지구 1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780세대,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36층 6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도 있고 수도권에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양 일정이 지금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미룰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량의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제 고덕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 2지구, 1지구, 그리고 3지구 이렇게 있는데, 앞서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2지구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1지구에 이쪽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호선 연장선인 이제 샘터공원역하고 바로 인근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854m이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 500m 기준으로 한다면 좀 부합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한강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힐스테이트 리슈빌이 먼저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가 이제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두 개의 입지를 봤을 때 한강변은 이 힐스테이트 리슈블이 가깝지만은 한강변의 위치, 그리고 역세권의 위치, 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일풍경채의 위치가 더 우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리슈빌, 힐스테이트 리슈빌을 청약하지 않고 이 제일풍경채에 청약할 가능성도 많아 보여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첨제가 물론 있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운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순서대로 늘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의견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이고, 그리고 제일풍경채도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번째는 인천 미추홀구 CTO CL이라고 하는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고 용현 하객지구라고 하는 공동 아파트로 이제 건설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는 이제 1131세대,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2층, 그리고 8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아마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CTO CL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부터 126제곱미터로 이루어지고 이제 12월에 분양 예정인데 이 아파트의 이제 위치도를 보면서 간략히 제 생각을 공유하면 이 CTO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고 한 13,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이제 구성이 되는 택지개발 지구의 규모의 아파트, 신시가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구라든가 교육, 그리고 문화,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계돼서 있는 그런 복합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랜드파크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하객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역, 수인선인 하객역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이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이제 입지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인천 뮤지엄 파크라든가 주변의 구시가지들이 이미 홈플러스라든가 아니면은 초중고들이 이미 입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송도역 같은 경우에 KTX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다면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보여져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시축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가 많이 형성이 됐는데 이 CTOCL이 만약에 다 완성이 되게 된다면 저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수요를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인천의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13,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개발 호재들 그리고 역도 개통이 될 예정이고 구시가지들까지도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이 CTOCL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CTOCL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이 물량을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15번째 분양 물량은 역천 1구역 동부 센트레어빌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분양 물량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죠.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서울의 은평구의 역천동, 물론 은평구 역천동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입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것에서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아파트의 세대수는 750세대, 일반 분양은 378세대. 이 분양 물량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주택형은 5구부터 84제곱미터로 이제 중소형의 규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그런 물량들로 이루어지고 2020년 12월에 분양 예정인 물량입니다. 그러면 위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같은 경우에 간단히 보시면 역천 1구역이 있고 이 지역들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향후에는 신축에 대한 수요들이 많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져요. 이 응암역 일대가 이제 빌라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그리고 뭐 신축 빌라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하고의 거리는 이제 직선거리 700m 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역천 초등학교하고 400m 거리 그리고 덕산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입지는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현재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서울권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물량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7개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전에 8개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분양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분양 물량들을 제가 추가로 더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5개의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제 앞으로 분양하게 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분양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양 물량들을 지금 다루는데 15개를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물량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다루게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영상이 길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영상들은 제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15곳의 분양 물량들을 아셨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양 물량들의 정보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점점 쌓아 가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도 하시고 부동산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새벽인데 저도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청약 신청하시는데 제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